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를 낳다가 사망을 했어요.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구였냐면은 상간남의 아이였어요.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쳐다도 보기 싫은데 출생신고도 안 했고 치료를 안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어요. 자기 아들이 아닌데요? 네. 이게 이제 친생 추정이라는 규정 때문인데요. 아이가 태어났는데 혼인 중에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그 아이가 친생의 추정을 받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진 규정이죠. 그러다 보니까 친생 추정을 받으면 강력해요. 그래서 이걸 소송으로 없애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내 친자인 거예요. 와.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내가 그 사실을 몰라서 계속 내가 키웠다. 그러면 나의 상속인이 되는 거죠. 어머. 다행히 이 사건을 이제 알게 되고 아동 학대 혐의로 이 부분도 무혐의가 났고 지금 친생 추정과 관련해서 부인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인이 되진 않을 것 같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 실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상담을 했던 사건 중에서 며느리가 일찍 임신이 된 거예요. 그래서 너무 예뻐가지고 집을 사주면서 결혼을 시켰는데 잘하는데 손주가 좀 이상해. 안 닮았어. 안 내 아들하고 닮았어. 안 닮았어.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검사를 해보니까 아닌 거죠. 와.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요새 이제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해지잖아요. 이혼이 늘어나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실 뭐 재혼 삼혼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얘기가 됐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시면서 그 새로운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오로지 이 집을 위해서 난 열심히 살겠다. 그래서 정말 친아들처럼 열심히 키워주신 거예요. 너무 이렇게 잘 키워주시니까 당연히 그 집은 어머니에게 상속을 했겠죠.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그 좋으신 어머니가 또 아프십니다. 그러니까 아들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보험료도 나오지 않는 고액의 치료, 암 치료 이런 거까지 다 자기가 병원비를 부담해 가면서 했어요. 잘 보살폈어요. 착하다 아들이.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그러면은 그 집이 아버지 거였다가 어머니로 상속이 됐는데 그럼 그 어머니의 집은 당연히 이제 이 착한 아들에게 돌아올 차례잖아요. 네. 그런데 이 집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? 이 아들이 상속인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. 왜요? 뭐요? 왜냐? 이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잖아요. 그래도 법적인 아들이잖아요, 그래도. 법적인 아들이 아닌 거죠. 왜? 혼인신고 안 하신 거예요? 아니 혼인신고를 하셨더라도 꼭 맞잖아요. 이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는 아직 자녀 관계가 아닌 거예요. 친족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. 아들 사이... 핏줄이 아니어서 그런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이런 계모자 관계에도 상속이 되는 민법이었다가 1990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. 상속이 안 되는 걸로 개정이 됐다고? 안 되는 걸로 개정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로부터 이 자녀와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동거인에 불과한 거죠. 네. 그래서 상속을 못 받고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느냐? 그동안에 전혀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형제자매. 새어머니 형제자매. 이 고액의 치료를 부담한 아들과 생전 연락도 없던 이 형제자매와 누가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이 되느냐. 네. 너무 열받는다고. 들으시면서 그렇구나. 우리가 이제 이런 게 민법에 있긴 있어요. 특별연고자의 재산 분여라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간병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을 가져가는 게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어떤 경우만 이게 되냐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. 근데 이제 우리 사안은 어머니가 형제자매가 있었단 말이에요. 아까 상속순위 봤을 때 3순위에 있었잖아요, 형제자매가. 그러니까 상속인이 있을 때는 이 특별연고자가 재산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. 와. 그래서 상속인의 지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들으시면서 내가 이와 관련해서 상속인의 지위가 민법상 안 되는 분들은 미리미리 뭔가 대처를 마련을 해서 유언을 받아놓거나 미리 좀 증여를 받아놓거나 공동명의로 진행하거나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럼 또 반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새어머니가 계셨어요. 새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하고 또 관계도 좋고 아들하고도 관계도 좋아요.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효자여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어머니에게 살고 있는 집하고 땅, 아파트를 넘기려고 합니다. 네. 사실은 본인은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
내가 아직도 여생이 많이 남았고 우리 그동안 잘 살아왔으니 나에게 이거를 준다면 내가 죽기 전에 처분을 해서 너에게도 주고 잘 정리를 하고 가겠다.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정도 있고 이제 어머니의 말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. 착하다. 네. 이게 이제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순서가 있어요. 네. 첫 번째는 유언입니다. 네, 유언. 네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협의에 의한 상속이 있고요.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뭐 분쟁이 없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그냥 법정 상속분제로 가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이런 협의를 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협의가 우선인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가 전부 다 상속을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제 이럴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 그 상속세를 내잖아요. 근데 배우자가 공제되는 게 제일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세금 얘기까지 하고 하면은 아이 그럼 어머니가 하시는 게 나에게도 이익이다 해서 이제 흔히 동의를 하게 되죠.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. 설마?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한 이후에 어머니가 왠지 좀 연락도 잘 안 되고 아 정말 아이 참그 망했네 이거. 안 되고 하고 얼굴을 싹 바꾸는 겁니다. 이제 이럴 경우가 문제인 거죠.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 이거 이 재산 아버지하고 내가 한 건데 네가 왜 욕심을 내느냐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. 이제 이럴 경우는 있습니다. 새어머니가 자녀로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냥 내 자녀로 신고하는 경우. 왜냐하면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에 별다른 사항 기재하는 게 좀 불편하니까 외부에서 보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내 자녀다. 혼인 중에 자녀다 뭐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입양의 효과가 발생을 해서 상속권 분쟁이 생길 때 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입양을 그런데 이제 이게 아예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이런 전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집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해요. 그러면 이제 상속인이 어떻게 지분을 나누기로 했느냐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냥 등기한다고 도장 줬어요. 근데 내가 거기 도장 찍은 건 아니에요.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? 그게 정말 등기만 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도장을 주실 때 반드시 그거를 받아 놓으셔야 돼요. 이거는 내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된 건 아닌데 그냥 도장만 준 것이다. 그러니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다시 해야 된다. 라고 하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 이 도장을 주는 것만으로 나는 그 협의에 응한 게 돼버린 거죠. 그래서 내가 지분을 포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되돌리냐면 그 도장 찍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그건 무효야 그거 취소야 라고 하지 않으면 이 협의를 되돌릴 수가 없어요.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네. 그래서 상속 관련해서 등기 그렇게 급하지 않아요. 그러니 협의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그 명목으로 인감도장을 주시거나 도장을 찍게 하거나 그런 행위는 안 된다는 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